예, 유승민 후보인데 개혁 보수의 진정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보수의 수치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보수층이 홍준표 후보를 찍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예. 홍준표 후보를 찍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보수표를 개혁 보수를 주장하고 있는 자신에게 몰아달라라고 하는 듯한 그런 발언으로 해석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유승민 후보 3일 남은 동선을 보면 대구 한번 가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방점을 수도권에 찍었습니다. 네. 저는 뭐 그게 맞다라고 보고요. 왜 그러냐면 이 영남권에 가서 개혁 보수를 주창을 하면 그 유권자의 구성이라든지 세대별 구성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봤을 때 그것이 이렇게 표로 연결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홍준표 후보가 또 거기는 치고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유승민 후보가 현 단계에서 표를 조금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는 이 수도권 중심으로 그리고 수도권 내에서도 그러한 50대 이하의 좀 젊은 층 중에서 뭔가 보수 세력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합리적 보수, 개혁적 보수를 바라는 그 유권자들한테 호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유승민 후보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남은 3일 동안 저렇게 전력을 하는 동선을 짠 것은 전략적으로 볼 때 적절하지 않나 싶고 저는 유승민 후보의 득표율이 네. 지난 5월 2일 날 발표됐던 그런 여론조사에 나왔던 수치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합니다. 지난번에 바른정당 의원들 12명이 탈당한 그 사태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비판이 굉장히 높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유승민 후보에 대한 일정의 동정심이랄까요? 네. 그래도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좀 그 표를 좀 줘야 될 것 같다. 이런 흐름들이 제 주변 사람들 보면 몇몇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와 달라진 흐름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난번보다는 좀 나은 결과를 갖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어디까지 이제 소종숙 국장님의 추측, 제 개인적인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의견으로 받아들이고요. 유승민 후보의 마지막 3일 동선을 보면요, 물론 이제 수도권에 집중을 하지만 마지막은 대구에서 마칩니다.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지금 보면 사실 유승민 후보 입장에서 보면 결국 이제 12명 탈당이 본인한테는 굉장히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보수의 어떤 새로운 어떤 눈으로 이제 볼 수 있는 좀 젊은 보수들, 이런 보수층들을 지금 흡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마지막 유세를 대구에서 하는 건 결국은 이제 이런 개혁 보수의 힘을 모아서 결국 마지막에 이제 대구에 가서 마지막 최후의 어떤 설득, 최후의 호소를 하겠다는 이제 그런 전략으로 비춰집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제 보수가 어떤 면에서 보자면 그 근거지로 삼으려면 결국 대구에서의 어떤 변화가 실제로 필요하거든요. 본인도 지역구가 대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향후 정치적인 어떤 전망이나 비전을 보자면 대구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유승민 후보도 상당히 힘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이제 다른 지역에서 했던 여러 가지 이제 힘을 모아서 결국 마지막에 대구에 가서 정말 마지막 대구 민심에 호소하는 이런 것으로 일단 선거 전략을 좀 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유승민 후보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다. 이 멘트가 굉장히 강렬하게 기억에 남는데 사실 이제 얼마 전에 딸 유담 씨가 좀 불미스러운 일에 좀 휘말려서 좀 논란이 되기도 해서 속상했을 텐데 네. 오늘 또 씩씩하게 나왔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유승민 후보가 어제는 딸한테 미안하다고 유세를 못하게 했는데 오늘 유담 씨 아주 당당하고 씩씩하게 바로 유세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불미스러운 일에는 더 당당히 나서야 합니다. 피해자가 숨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대한민국을 우리 아버지 유승민 후보가 만들 겁니다 하면서 아주 씩씩하고 당당하게 또 바로 하루 만에 나타나서 지원 유세를 했습니다. 자, 피해자가 숨는 일이 네. 있어서는 안 된다. 약간 좀 울림이 있는 말이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 이제 유담 씨의 저런 언급은 사실 이제 여성 인권 문제라든지 여성들한테 굉장히 공감을 갖는, 물론 남성들도 그렇지만 특히나 여성들한테 공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 젊은 층 있지 않습니까? 젊은 층의 유승민 후보에 대한 호감도 같은 것들 더 높이는 또 지지를 더 끌어오는데 유담 씨의 저런 행보, 저런 말, 이 나름대로의 좀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기호 5번이죠. 네. 심상정 후보의 말을 한번 좀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저희가 그 목소리를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심상정이 홍준표를 잡는 게 적폐청산 아닙니까, 여러분? 문재인 후보님 다 좋으신데 너무 약해요. 안철수 후보님은 개혁의 방향을 잃으셨어요. 네, 지금 TV 토론에서 보면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참 달변이세요? 네. 뭐 워낙 이제 선거도 많이 해보시고 또 노동 현장에 오랫동안 계셨기 때문에 말씀으로서는 이길 사람이 없다. 뭐 전에 TV 연설에서 그런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정의당은 사실 이번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동안 항상 보면 정의당은 종속 변수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큰 정당에 따라가는, 즉 후보 단일화의 대상이었고, 항상 그렇게 후보 단일화를 했고, 또 다음에 이제 독자적으로 만드는 이런 것들을 반복되어 왔는데, 이번만큼은 본인들의 힘으로써 이제 두 자릿수를 얻겠다라고 지금 자신이 만만하게 이제 지금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본다면 정말 진보 정당이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뿌리를 낼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할 수 있는 저는 중요한 선거라고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심상정 후보가 최근에 TV 연설 토론을 통해서 상당히 상승세였지 않습니까? 그것이 또 지지율로 많이 나타날 것이고. 근데 이제 문제는 항상 야권 지지자들은 이 투표 마지막에 가면 네. 결국에 이제 이게 전략적 투표, 여기에 상당히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제 주변에서 보면 굉장히 그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당선 가능한 사람 줄 것인가? 아니면 정말 가치를 보고 할 것인가? 이 고민들을 지금도 하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심상정 후보가 마지막에 그런 유권자들한테 정말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런 선거운동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 선거운동에 지금도 주로 이제 수도권, 네. 그 다음에 이제 영남과 부산, 영남 같은 경우도 이제 거기에 공업단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노동자들 중심으로 해서 특히 노동자와 청년, 학생 이 중심으로 해서 선거운동을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그동안에 이제 진보정당 후보가 제일 네. 표 많이 얻었던 게 권영길 후보가 2002년에 얻었던 3.9%. 네. 이번에 흐름 봐서는 심상정 후보는 확실하게 그건 넘어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과연 저는 이제 10%까지 갈 수 있느냐, 두 자릿수 득표를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굉장한 포인트인데 저는 서로 두 자릿수 득표를 못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한 뭐 7%나 8% 정도 얻는다고 해도 이것은 정말 대단한 진보정당으로서는 대단한 성과이기 때문에 그 향후에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이후에 국정운영 부분에서 이 진보당 그 심상정 후보의 어떤 영향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과거보다는 좀 커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에 지자체 선거라든지 그 이후 국면에서 이른바 이제 민주당과 함께 일종의 개혁 동맹이라고 할까요? 이런 식의 구성하는 부분에서 나름대로 목소리를 좀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진보당, 정의당 입장에서는 이 심상정 후보의 이번 선전 이 부분이 물론 최종 결과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굉장히 그동안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어떤 지평을 연 그런 평가를 내부적으로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선거 초반에 민주당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는 사실 자진 사퇴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거다. 여러 가지 색깔 논란이나 이런 것들을 정의당 후보가 좀 막아줄 수 있을 거라고 조금 안이하게 생각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지지율이 저렇게까지 오를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민주당을 위협할 정도로, 왜냐하면 특히나 토론회 할 때 그 동성애 관련 발언을 놓고 문재인 후보가 살짝 삐끗하기도 했는데, 이러면서 어떤 진짜 진보층의 목소리 가치를 확실하게 심상정 후보가 대변해주면서 이제는 그 우상호 공동선대위원장도 맞아요. 다음에 정의당 찍으면 안 되겠냐 이런 얘기를 해서 또 한번 논란이 빚었는데, 민주당에서도 지금 정의당 심상정 그 후보의 어떤 지지율에 대해서도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 5명의 후보들의 동선, 마지막 3일의 동선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심상정 후보 역시 충청권을 갑니다. 근데 5명의 후보의 동선을 한번 쭉 불러보니까 이 전부 다 대전을 가고 있어요. 그렇죠. 이 결국 이제 충청권에서도 결국 대전이라는 도시가 결국 이제 중심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충청권의 유권자가 호남권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충북에서 이기는 승자가 대선에 이제 이겼거든요. 그만큼 이제 대전 충청권 자체가 보면 이제 바로미터라고 할 수가 있죠. 여기서 누가 우세를 하느냐에 따라서 선거 전체의 판도가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전을 이제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예전에 안철수 국민의당 같은 경우 대전에서 상당식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했던 중도,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지역의 어떤 중심 지역, 대전 지역의 어떤 중조성이 커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든 후보들이 보면 대전을 다 거쳐서 가요. 이제 그리고 왜냐하면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충청 출신이 이번에 없습니다. 네. 후보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는 누가 먼저 민심을 사냐에 따라서 표를 많이 얻을 수 있다. 이런 계산도 좀 하는 것 같아요. 역대 선거에서도 대전 충청 지역이 어떻게 보면 투표의 그 바로미터 역할을 좀 한 네. 적이 있었죠. 그런 역할을 했었죠. 지금 보면은 저 대전을 꼭 가는 이유가 저게 사실은 중심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중심지이고 교통이 이제 영남, 호남 다 통하는 그런 곳이고, 또 지금은 이른바 영충호 시대가 열렸다. 이래서 영남, 그 다음에 충청, 호남, 인구 자체가 이제 호남을 넘어선 지가 좀 됐기 때문에 영충호 시대. 이래서 충청인들이 나름대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후보들이 집중적으로 공략해 들어가면서 중원을 장악하는 자가 대권을 먹는다. 뭐 이런 이제 논법에 따라서 충청권 유권자를 잡으면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이제
특히 대전, 그 중심 도시인 대전을 집중적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세 분 모시고 각 5명의 후보들의 마지막 3일 네,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